네, 저도 광고를 보고 우연히 설치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두세 시간씩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게임 과몰입에 빠진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게임에 활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나 잠을 자는 시간,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차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 게임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 주변을 돌볼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수면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만성 피로를 달고 사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게임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게임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게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이를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눈앞에 게임이 아른거리거나 게임 생각으로 인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이상도 생길 수 있는데요. 가까운 곳을 오랜 시간 응시하다 보면 눈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른바 조절성 내사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력 감퇴는 응당 따라오는 증상이고요. 또한 장시간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다 보면 메스꺼움, 두통, 구토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이버 멀미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살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게임 과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게임에 지나치게 과몰입하고 있다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게임 과몰입 증상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스스로 일상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게임 앱을 한데 모아놓고 일간, 주간, 월간 게임 시간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게임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 시간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정신이 게임으로 과하게 몰두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요. 마치 한 방향으로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기를 새로 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욕구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다른 활동을 찾아 생활에 적용함으로 이 몰입의 정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게임 시간이 자꾸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되며 대인관계가 협소해지겠죠. 또 점점 줄어드는 사회 활동으로 인해 게임에 과몰입하는 시간이 또다시 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나의 사회 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나 종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게임 외적인 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게임에 과몰입한 식구를 둔 가족들의 마음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하지만 가족들은 과몰입자, 중독자라는 낙인을 찍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낙인은 과몰입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게임 과몰입에서부터 우리 가족이 회복해내는 일 아닐까요? 긍정적인 관계 회복을 응원하며 하루하루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 응원, 신뢰,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과몰입 탈출에 대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과 고당분이 함유되어 카페인과 당분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체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또 그 밖에도 타우린이나 기타 비타민 등으로 근육에 일시적으로 활력을 주고 잠을 쫓아버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 저하 및 발열성, 소모성 질환에 영양 보급을 주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으며 또 감기 기운이나 미열을 완화해 주는데도 일시적 효과가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장량을 넘길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에너지 음료를 장기간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카페인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를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수면 부족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 및 혈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겠죠. 이 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빠른 에너지 공급과 활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과도한 소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그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인 여자의 흡연율은 2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별 추이입니다.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2005년 12세에서 2021년 13.5세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2021년 14.2세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르 함유량이 낮은 순한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나 기타 여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덜 유해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자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의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순한 담배를 피우면 부족한 니코틴의 양만큼 더 깊이 피우고 더 오랜 시간 피우게 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욱더 폐 깊숙이 들이마시게 되어 더 많은 타르 및 독성 물질을 흡입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 등의 성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성 및 진정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죠. 오히려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도 그런 속설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정답은 X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혀의 미각세포가 마비돼서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교감신경 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의 과다 분비로 복부형 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마약의 어원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나르코티코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법률상 잘못된 표현인데요.
법률상 인정되는 마약을 통칭하는 용어는 마약류입니다. 인터넷 허위 광고,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약은 호기심, 충동성, 반발심에 하면 안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마약을 생활 속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실천합시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은 보행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보통 보행자 사고는. 중학생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스마트폰이에요. 걸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네. 차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맨홀 뚜껑으로 막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이런 바리케이트에 탕 부딪히는 사고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제한을 해주시고, 우리 이제 요즘 차량 탑승하실 때는 안전벨트 잘 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죠? 저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가 돼 있죠. 최신식 차량들은 안전벨트 안 하면 막 계속 하라고 경고음도 울리고 그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습관이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태료도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3만 원? 우와! 어떻게 아세요? 내보셨어요? 아니요. 습관이 돼 있는데 그걸 아시네, 정확하게. 안 내려고 3만 원 아끼려고 정확히 제가 그걸 기억하고 3만 있었거든요. 원 아끼려고. 예. 정확합니다. 3만 원인데 또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6만 원입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이 안전벨트가 최초의 기원은 비행기였습니다. 예, 안전벨트는 비행기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2점식 안전벨트 아세요? 예전 고속버스를 타면은 허리만 둘러져서 네, 이렇게 딱 2개만 잡아주는 게 2점식 안전벨트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차에서 매는 안전벨트는 몇 점식 안전벨트일까요? 3점씩이겠죠? 네, 맞죠. 하나, 둘, 셋, 3점씩. 그러면 몇 점씩 안전벨트가 또 있을까요? 레이싱할 4점씩? 때 4점씩. 네, 5점씩, 6점씩 아, 안전벨트가 네, 또 레이싱할 있습니다. 때. 특히 우리 영유아들이 매는 카시트가 5점씩 안전벨트고요. 하나, 둘, 셋 하고 가운데서 하나 잡아줘서 5점씩이고요. 또 카레이서들도 5점씩, 6점씩을 많이 매죠. 이 점이 많을수록 안전한가 봐요. 네. 물론 이제 최초의 안전벨트는 항공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항공기가 이 뒤집어지거나 추락할 때 위아래로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이후에 자동차가 개발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이 안전벨트를 차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최초로 개발해서 적용한 데가 어디냐? 맞춰보실까요? 나라 이름을요? 뭐 자동차 메이커 이름 아닌가요? 오, 맞아요. 오. 네. 볼로 시작하는. 아,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의 대명사 하면 그 브랜드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 스웨덴에 있는 한 자동차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이 회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허를 안 냈습니다. 너무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서 다 사용하라고 특허를 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보편화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6학년 전교생 5명이 함께하는 3회초등학교 밴드부 원피스입니다. 요새 저 학교에 저 학생들이 없고 그래서 막 폐교 그러는데 여기 늘어나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현상이죠. 선생님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더욱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아싸 원초 원초 소리 질러 예 렛츠 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경기상 두 팀이 뽑혔습니다. 환상의 5인조 선생님과 함께 아파트를 불러주신 분 나오세요. 예. 야, 좋다. 예. 너무너무들 좋아하신다. 다음 요즘 주변에 캠핑장이 많이 생겨났죠. 이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을 하는 가족과 연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캠핑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캠핑장 중에서 안전 등록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 캠핑은 지자체에서 안전 점검을 받은 이 안전 등록 캠핑장에서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이라는 사이트는 관광 사업자에 등록된 3,600여 개의 캠핑장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시고자 하는 캠핑장의 이름이나 지역만 입력하면 캠핑장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캠핑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안전 등록 캠핑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캠핑장 소개, 주변 정보, 여행 후기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와 가까운 지역에 테마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한 안전수칙, 캠핑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안전 점검을 받은 안전 등록 캠핑장은 시설 안전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는 지대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 캠핑장에서는 지대가 평평하고 암벽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여 산사태, 낙상, 무너짐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을 피해 텐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면 그 흔적보다는 높은 고지대에 텐트를 설치해야 안전하겠죠. 덧붙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대피로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